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에도 이런 자료 소개해 드렸는데요. US Election Results Map 2024 올해 대선 결과 맵인데 이게 How does it compare to 2020? 2020년에 비해서 어떠냐라고 해서 요 비슷한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전부가 우클릭한다는 그런 지도 제가 하나 보여드렸죠. 그런데 요거를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나와서 어느 정도 변했나 그래서 요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제일 많이 변한 곳이 뉴욕입니다. 6.43%가 우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주 전체로 봤을 때 공화당 표가 이만큼이 더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뉴욕 다음으로 많이 변한 곳이 뉴저지. 여기 둘 다 민주당 텃밭인데 이렇게 변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플로리다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시면 텍사스가 있습니다. 플로리다하고 텍사스는 어차피 공화당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여기서도 2020년보다 훨씬 더 공화당 표가 더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주에서는 공화당 표가 더 많이 나오고 민주당 주에서도 공화당 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놀라운 게 그 다음으로 공화당 표의 증가가 많았던 게 캘리포니아 4.61%,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그 다음에 메릴랜드 이런 데도 엄청 파란 동네죠. 매사추세츠까지. 이런 주에서 전부 공화당 표가 이렇게 2020년에 비해서 늘었다는 게 미국이 얼마나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는지 그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와이도 오른쪽으로 많이 변했죠. 그리고 제일 적게 변한 주가 워싱턴입니다. 그래도 워싱턴도 0.31% 아주 작게나마 오른쪽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변한 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주에서 전부 오른쪽으로 민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앞으로 최소한 2020년 중간 선거까지는 미국 사람들의 성향이 어떨까 이거를 예측하실 수가 있고, 제가 커뮤니티에서 영상을 몇 개 보여드렸듯이 이 영상이 브롱스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이긴 후에 거리 응원 나온 그런 영상,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베벌리 힐즈의 라스칼라라는 레스토랑에 6명의 젊은 여성들이 트럼프의 모자를 쓰고 식사하는 모습, 그걸 누가 찍은 걸 올린 거고, 여기도 할리우드 거리를 트럼프 지지자들이 당선된 거를 축하하는 그런 행렬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이제 뉴욕의 브롱스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당선 축하 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공화당 표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는 그런 시민들의 행렬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번 2024년에서 보여지는 큰 변화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4년을 겪는 동안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긴 것에 대한 이제 분석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작전을 아주 잘 진행시켜서 이겼다고 했는데, 보통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옛날엔 트위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트루 소셜에 이제 많이 올리는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쓰느냐, 보통 정치인들이 그걸 직접 하지 않으니까 이제 트럼프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오래된 영상인데, 그 케이티 털라는 MBC의 기자입니다. 여기자인데 트럼프한테 한번 인터뷰했다가 한번 된통 당한 여자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트럼프가 본인이 직접 트위터에 포스팅하지 않는다, 누가 옆에서 써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다른 정치인들처럼 역시나 뭐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누가 라이터가 대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 트럼프가 포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The border, inflation, and crime. Said these the things of which she complains. Things of which she complains.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면 옆에서 비서가 이렇게 딱딱딱 치죠. In many ways,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여기 방에 터스 게벌도 앉아 있고,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렇게 연설하는 걸 보고 그때그때마다 트럼프가 옆에 비서한테, 이 사람은 맷 게이츠 플로리다 연방하원 의원,
이렇게 트럼프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그걸 치고 있고, 이 사람은 댄 스카비노라고 뭐 부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총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요번에 미국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된 수지 와우스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걸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참모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MBC의 케이티 터라는 기자가 이거 트럼프의 포스트는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다 옆에서 누가 불러준다라든지 비서가 다 쓴다든지 라고 이제 트럼프를 비난했지만, 사실은 트럼프 계정에 올라오는 모든 포스트는 다 트럼프가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옆에서 이제 받아 적기만 한 것 뿐이니까.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영상이 뭐냐면, 이 사람이 패트릭 벳 데이빗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도 PBD 팟캐스트라고, 보수 팟캐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요번에 승리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찰리 kirk, 이 사람이 찰리 kirk이죠. Turning Point USA라는 보수 청년 단체를 세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패트릭 벳 데이빗한테 요번에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써서 승리를 했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장면이고, 주요 내용은 이제 터닝 포인트 USA가 젊은 유권자들,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유권자들, 그리고 투표를 하는 성향이 적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서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끈 게 주요 전략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로 중도층을 공략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지층을 결집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전통적인 선거 캠페인을 운영했는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고 투표할 마음이 딱히 없는 유권자들,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그런 유권자들 대상으로, 그래서 기득권이나 사회 공동체와 소외되고 단절된 사람들, 그리고 또 뭐 투표하기 귀찮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분석을 해가지고 트럼프 캠프에서 내린 결론이 주로 남성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표를 독려하는 전략이 이제 이 터닝 포인트 USA 또 트럼프 캠페인에서 주요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던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면 투표 결과를 조작해도 많은 표를 모을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그 설명하는 장면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high propensity voters is where the Republican Party has always been focused. Okay, but Trump came in and he said, no. We're going to focus on low propensity voters.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그러니까 칼 로우스라는 사람을 언급했는데, 칼 로우스는 예전에 조지 W 부시의 그 보좌관 중에 한 명인데, 그 시대부터 해왔던 공화당의 전략은 중도층을 공략하자 뭐 이런 건데,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그러지 말고 투표 성향이 낮은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투표 성향이 낮은 사람들을 공략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자라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었다고 말한 장면이었습니다. The welder, the electrician, the carpenter, the police officer, 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용접공, 목수, 경찰, 이런 사람들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자. Where I thought that Donald Trump was going to win, and I wasn't as confident as anybody else, okay? Because when I started to see the voter registration surge across the country in the summer before this last summer. 예, 요번 여름, 전 여름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죠.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이 변하는 걸 자기는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공화당 유권자가 얼마나 늘고 민주당 유권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표를 보여드렸죠. 숫자를 다 보여드렸죠. 거기서 공화당 유권자 등록이 지난 4년 동안 훨씬 많이 늘었기 때문에 찰리 크럭도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유권자 변화를 내가 보고 New people that were registering to vote were registering at a clip 3-1 versus Democrat. 예, 여기서 말하네요. 새로 투표하겠다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3대 1로 공화당이 많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In Pennsylvania, for the first time ever, in Pennsylvania, for the first time ever, we had every county in Pennsylvania, we were out registering Democrats for the first time ever. Now, 예, 펜실베니아는 모든 카운티에서 공화당의 등록이 훨씬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이런 걸 보여드렸죠. 이거는 뭐 올여름 자료지만 이 유권자 등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6월 공화당이 10만이 늘었을 때 민주당은 1856명이 늘었고, 6월도 그렇고 7월도 25만 대, 요때는 민주당이 또 19,000이 줄었고요. 그래서 8월, 뭐 9월 보시면 공화당 유권자 등록이 훨씬 앞섰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도 트럼프가 이길 거를 찰리 크럭은 확신했다는 거고, 이거를 찰리 크럭은 작년 여름부터
이후부터 이런 현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고, 예, 그때 여론조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같은 그런 러스트벨트 또는 블루벨트라고 하는 그 주들이 트럼프로 이번에 넘어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설명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찰리 커기라는 사람을 뭐 한국에서도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기사들을 좀 검색해 보니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찰리 커기 누구냐 하면 18살 때 Turning Point USA, Turning Point라는 이름의 조직을 설립한 사람이고, 그래서 젊은 보수 청년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보수 운동가인데, 예,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찾다가 여기 뭐 msn.com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SBS 뉴스에서 실은 기사 같은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썼나 봤더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방금 찰리 커기 말한 것처럼 투표 성향이 낮은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할지 모르지만 투표 성향이 낮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게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터닝 포인트는 자신들이 선거운동 전략에 표 쫓기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들이 쫓는 표는 투표할 마음이 딱히 없는 유권자들의 표다. 그래서 대개 공동체와 소외되고 단절되어 있으며 투표하기 귀찮아하지만 만약 투표장에 가서 투표한다면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이 큰 주로 남성 유권자를 찾아 이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기사를 쓴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자, 터닝 포인트의 전략은 분명 검증되지 않은 접근 방식으로 자칫 트럼프의 선거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쓴 건지 제가 더 들어가 봤더니 이 기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이게 본문입니다. 이걸 누가 썼나 봤더니 뉴욕타임즈 칼럼을 SBS 뉴스에서 가져다 쓴 건데, 그 얘기를 누가 썼냐 봤더니 미셸 골드버그라는 사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쓴 거예요. 자, 미셸 골드버그는 누구냐? 바로 요 여자입니다. 요게 그 유명한 멍크 디베이트라고 좌파의 2명, 우파의 2명 이렇게 학자나 저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디베이트하는 그런 영상인데, 예, 이렇게 좌파에는 이 사람이 마이클 에릭 다이슨, 프린스턴 대학의 아마 교수일 거예요. 네, 정말 학생들이 배워서는 안 될 그런 스타일의 교수고, 요 여자가 미셸 골드버그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그리고 오른쪽엔 조던 피터슨하고 또 한 명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 여자가 미셸 골드버그고, 여기서 대충 내용을 얘기하자면 뭐 백인 남성 우월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네, 그 말할 때 피터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Quote, enforce monogamy to remedy the woes of men who don't get their equal distribution of sex. When it comes to the political correctness debate, we've been 네, exactly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거의, 야, 쟤는 정말 대책이 없구나, 쟤는 정말 포기해야 될 인간이구나, 이런 식의 표정을 짓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equal distribution of sex. When it comes to the political correctness debate, 네, 참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죠. 예. 그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여자가 바로 미셸 골드버그.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 칼럼에 쓴 거를 한국에서 기사로 낸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의견이 터닝 포인트의 전략은 투표 성향이 낮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은 검증되지 않은 접근 방식이고 자칫 트럼프 선거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런 방법이 왜 안 먹히냐,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캠프의 경험이 좋은 예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도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그들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라면서 샌더스 캠프의 그런 실패한 예를 가져다 대면서 터닝 포인트의 찰리 커기의 이런 방법은 검증되지 않았고 트럼프 선거를 망쳐버릴 수 있다 라고 평가를 내린 기사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읽는 거죠. 이런 기사를. 네, 버니 샌더스하고 트럼프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웃기죠. 그죠? 예, 이 사람의 그런 논리는 당시 샌더스 캠프는 샌더스의 열정적인 포퓰리즘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유권자들 마음에 불을 지필 거라고 기대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버니 샌더스도 실패했는데 트럼프가 되겠냐라고 이제 이 여자는 평가를 한 건데, 2020년에 버니 샌더스하고 지금의 트럼프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는 벌써 2016년에 성공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를 갖다 붙여서 비교를 해서 어떤 주장을 이끌어낸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읽고 있는 겁니다.
예, 미셸 골드버그라는 정말 한심한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가 쓴 거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뉴욕타임즈에서 쓴 거면 100% 믿으니까. 그죠? 예,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멍크 디베이트는 이게 2018년 디베이트인데 여기서 조던 피터슨이 아까 말씀드렸던 좌파의 두 명 거의 뭐 1대2로 싸우는 그런 영상인데 아무튼 여기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사람이 미셸 골드버그고 그 사람이 쓴 뉴욕타임즈 칼럼이라고 해서 한국은 읽고 이제 이런 걸로 미국을 분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찰리 크럭에 대해서 여기 조선일보에서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그에 대한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잘 한 것 같은데 끝에 가면 꼭 이런 얘기가 들어가죠. 이 단체가 트럼프 극단주의로 기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 트럼프 극단주의. 꼭 이런 극단, 이런 거를 트럼프 쪽에 갖다 붙이는 게 한국 언론사들입니다. 예, 이 말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표현들이 이렇다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이죠. 네, 다음 영상은 요번에 뭐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그 유명한 지난 10개 대선에서 9번 마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교수 앨런 릭만이 틀렸다는 게 그게 또 좀 화제였고 그 사람 말고 또 미국 주류 언론에서 많이 게스트로 초청하는 전문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프랭크 런츠고요.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친공화당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고 그 다음에 CNN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에 관해서도 좋은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그 트럼프가 해리스와 디베이트를 해서 그때 해리스가 뭐 이겼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피어스 모건이죠. 이 사람의 쇼에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해리스가 디베이트에서 이긴 것 같은데 그걸로 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질 것 같냐, 뭐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이 사람은 트럼프가 디베이트를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본 최악은 아니었지만 거의 최악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해리스를 아주 뭐 인신공격을 심하게 하고 해서 그게 트럼프한테 악영향을 끼칠 거다. 그래서 선거에서 질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fatal mistake,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다라고 이 사람은 내다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류 언론에서는 아주 대단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서 이런 각종 그런 예측들을 냅니다. 이게 9월 12일 영상인데 그래서 뭐 디베이트가 어떻고 그 디베이트 결과로 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트럼프가 지금 캠페인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걸 따지면서 결국은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다 틀렸죠. 이 사람도 다 틀렸고 좀 전에 보여드린 미셸 골드버그의 뉴욕 타임스 컬럼도 틀렸고 네, 다 틀렸습니다. 네, 요거는 프랭크 런츠가 또 등장한 건데 피어스 모건이 당신이라면 트럼프에게 어떤 조언을 주겠냐? I would simply tell him to take a very long vacation. Go to one of your golf courses in Scotland and just get away. 네, 트럼프 보고 잠깐 쉬라고 스코틀랜드인지 어딘지 멀리 가서 잠깐 골프 치면서 쉬라고. Donald Trump is Donald Trump's biggest opponent. 네,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큰 적은 도널드 The 트럼프다. words that he says does bring people who never voted Republican before to consider him.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과격하고 뭐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때 요게 해리스가 후보로 교체된 지 4일 후에 가진 인터뷰인데 예, 프랭크 런스는 하는 말이 해리스는 여자니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상대를 공격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여성들 표에 반발이 심해질 거고 그래서 트럼프에게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조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후보가 나왔으니까 여성층의 그 열기가 뭐 한껏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상대를 심하게 공격하고 말도 험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조언입니다. And it's only been 4 days. And he is too likely to say something that's too offensive that actually hurts him and backfires. And I don't believe that there's anyone around him that says to him, dude, calm down. It's a little bit different. 그러면서 트럼프 주위에는 트럼프에게 이제 좀 공격적인 레벨을 좀 줄이고 상대가 여자니까 예전처럼 심하게 하면 오히려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조언을 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게 전문가의 의견인데 트럼프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I'm a better looking person. 뭐라고 했죠? I'm a better looking person. 사람들이 해리스가 미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해리스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ey said, no, her biggest advantage is that she's a beautiful woman. I'm going,
해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녀의 외모다라고 했더니 트럼프는 그래? 라고 하면서 I never thought of that.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라고 말하죠. I'm better looking than she is. 내가 외모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대로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Personal attacks. 네, 좀 전에 외모를 가지고 인신 공격했고, 네, 외모만 가지고 해리스를 공격하지 않고 There's never been a lunatic like this in the White House. There's never been a lunatic. 정신병자죠. 백악관에 이런 정신병자가 들어간 적은 없다. 해리스를 이제 정신병자라고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리스가 처음에 후보로 나왔을 때 흑인들에게 어필하려고 자기가 흑인이고 뭐 흑인 교회 가서 흑인 액센트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트럼프가 나는 해리스가 흑인인 줄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무튼 해리스는 멍청하고 머리가 비었고 여기서는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급진 좌익 막시스트라고 그러고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해리스를 계속 인신공격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프랭크 런츠라는 이런 전문가의 말도 다 틀리고, 이런 뉴욕 칼럼니스트의 유명한, 이런 뉴욕타임즈의 이런 유명한 칼럼니스트의 말도 다 틀리고,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여론조사 틀린 건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이거는 그에게 좋다, 뭐 해리스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각종 인사이트와 의견과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네, 요번 대선을 통해서 특히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죠. 근데 이게 사실 요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6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고 2024년에도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자기 의견을 내는 건 맞는데, 보통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치고 아주 정확하게 맞히는 거는, 아니면 정말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현실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전문가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개 말하는 게 비슷하고요. 의견들이 비슷하고.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은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이 두 명을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우리말로 정부 효율부를 맡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은 2026년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 독립 250주년에 맞춰서 미국의 비대해진 정부를 축소하고 국가 부채도 줄이고,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썩은 물을, 고인물을, 그 소환프라고 그러죠. 그 소환프를 이제 빼내겠다고, 그래서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심한 낭비를 줄이고 연방 정부를 더 리인하게, 더 날씬하게 만들어서 기업의 구조조정 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다시 주도하는 그런 패권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가 바로 이 DOGE, 우리는 도지라고 읽겠지만 이제 영어로는 DOGE라고 읽죠. 그래서 오늘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미국 정부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돈을 많이 쓰는지 그런 또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의 그 드래그 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하고 이렇게 춤추는 그런 쇼. 에콰도르의 그런 쇼를 하는데도 미국 국민의 세금을 썼다거나, 코비드가 러시아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걸 연구하는데 뭐 몇십만 불을 쓴다거나, 그리고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의 정육점 그 주인들이 자기들만 쓰는 비밀 언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연구하는데도 정부 지원금이 들어갔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그런 거를 이제 다 없애겠다고 하고, 일단 트럼프가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그것도 발표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인가요? 그 사람처럼 이제 미국 정부도 쓸데없는 거는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서 도지를 이 두 사람에게 맡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흥미로운 영상들을 준비해서 지금 미국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미국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